자,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넓이를 A를 지나가는 직선이 2등분한다. 그러니까 그냥 어떤 특징이 있나만 살펴보면 되기 때문에 막 좌표에다가 십자가 그려가지고 막 정확하게 그리고 앉아있을 필요가 없지. 왜냐? 넓이를 2등분한다 라는 특징을 잡아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이제 뭐요 이게? 여기 지나가는 직선이랬잖아. A를 지나가는 직선이 삼각형을 뚝배기를 반으로 갈라버리려면 이렇게 지나가야 되지. 이렇게가 어떻게 해야? 구체적으로 말하면 마주보는 대변에 중점을 지나가면 넓이가 2등분이 되지요.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거의 직선의 식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직선은 결국 두 가지를 찾는 거지. 기울기와 지나는 점. 자, 지나는 점을 먼저 찾아주자. 중점 구해야 되잖아. 따라서 5,-5랑 1,1이랑 중점 구해야 되니까 평균 구하듯이 더하면 4 나누기 2하면 2 더하면 -4 나누기 2하면 -2 평균 구하듯이 또는 뭐 1대1 내분점 뭐 다 좋고 그 다음 기울기는 그럼 지금 지나가는 점이 여기를 2,-2라 그랬기 때문에 이놈하고 기울기를 재야지. 기울기는 재는 방법은 x좌표 빼기 x좌표 분의 y좌표 빼기 y좌표. 대신에 기울기 잴 때는 내가 지금 여기에서 이걸 뺐으면 y좌표도 같은 방향으로 빼줘야 돼.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된다 그랬어. 따라서 기울기가 5네요. 따라서 직선식은 뭐 공식 살짝 이용해서 기울기 괄호 열고 x 빼기 x좌표 마이너스 써주시면 되겠네. 자, 한 번 더 정리 한번 해볼게. 지난 시간에 아마 내가 수직 유도까지는 아마 했을 거야. 그러니까 직선을 크게 버전을 두 가지로 쓰지요. 노란색 같은 저런 버전이 노란색 같은 저런 버전이 있고 한쪽으로 다 넘겨놓은 버전이 있고 또는 이제 여기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자, 그래서 여긴 다 아는 거잖아. 중학교 때도 한 거. 평행일 조건이 뭐였지? 기울기가 같아야 되고 Y절편은 달라야 평행. 이쪽 버전에서는 이제 이렇게 비율로 보지, 비율로. 그러니까 X의 개수의 비율과 Y 개수의 비, 즉 분수로 지금은 주로 쓰지. 그리고 상수항의 비만 쏙 하고 달라야 평행 이랬었어. 그 다음 일치가 있지. 일치는 이제 완전히 다 똑같아야지. 말 그대로 똑같은 직선식 두 개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일치가 이렇게 됐을 거고. 그 다음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이건 이제 간단히 말해 기울기가 다르면 한 점에서 만나는 거지. 즉 여기에서는 x의 개수의 비율과 y의 개수의 비율이 다르면 한 점.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배운 새로운 게 휴직. 그래서 유도해 주긴 했지만 결국은 외워줘야 되는 거. 수직인 두 직선의 기울기는 곱하면 -1이더라. 그래서 요거까지는 정말 밥 먹듯이 3년 동안 쓸 거고 여기는 그냥 내신 때 잠깐 외워두긴 해야 되는 거. 이거라고 보여주긴 했는데 의도적으로 이걸 써야 더 편하게 문제를 만들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외워두시긴 하셔야 돼. 그래서 그때 아마 이거는 유도를 안 했을 거야. 별로 오래 걸리는 거 아니기 때문에 해보겠다. 그러니까 왜냐면 실은 이걸 외우지 않고 얘만 기억해서 그냥 만약에 직선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그냥 이 직선을 y는으로 고쳐서 그냥 똑같이 해도 되거든. 근데 의도적으로 시간 걸리게 만들 수는 있거든, 내신에서는. 내신 때는 외워두는 게 좋아요. 한번 해볼게. 그러니까 누가 직선 저렇게 놨어? 그러면서 y로 다 고쳐. y로 정리하자. -c. 그럼 이 직선은 기울기가 그럼 어떻게 돼? -b분의 ax 더하기 뭐 이렇게 되지. 뒤에 건 필요 없어. 그럼 아래에 있는 저 파란 것도 y로 고쳐. 이러면 -a-x -c 이러면 이 자식의 기울기만 한번 잘 살펴보면 -b-분의 a-x 더하기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얘가 기울기가 요게 기울기고 얘는 요게 기울기니까 그냥 이성질 둘이 수직이야? 그럼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1이겠네? 하고 얘랑 곱해. 그럼 여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는 뒤질 것이고 그럼 곱하게 되면 결국 이렇게 곱하는 계산이 되겠네? 이게 마이너스 1이다. 그냥 y는으로 고쳐서 이거 쓴 거지. 그냥 이거를 정리하면 얘가 나오는 거야. 그런 식으로 얻어지는 되게 단순한 식인데 근데 내신 같은 데서는 이걸 써야 좀 더 편하게 그렇게 얘를 저 노란 아랫줄에 있는 직선을 이렇게 고치는 과정을 그지같이 만들어 놓으면 뭐 얼마든지 내신에선 이걸 쓰는 게 유리한 상황을 의도적으로 연출은 할 수 있기 때문에 내신 때는 외워두는 게 좋고 내신 끝나면요 이거밖에 안 써. 됐지?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내심 찾는 거 수직이등분선으로 푸는 것도 한번 보여줬지. 자, 그래서 관련 문제들을 한번 쭉 풀어볼게. 자, 두 직선, 노란색 직선과 파란색 직선이 평행한다 그랬거든. 됐냐?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좀 뭐라고 할까? 반반이라고 할까? 자, 만약에 이거를 평행이다 그랬고 여기 수직도 있잖아. 이거를 y눈으로 고칠 거면 이제 다 이렇게 손수 작업을 쳐야 돼. 이러면 기울기를 식으로 써봅시다. k를 나눠줬을 때 기울기가 되겠지. k분의 2. 대신에 이때 불편한 사항이 뭐가 있냐 하면 이게 0인지 아닌지도 좀 따져야 돼. 왜냐면 야 가끔 오해하더라. 여기서 만약에 k가 0이다? 그럼 직선이 아닌 줄 아는 애들이 있어. 저게 0이면 k가 0이면 어떻게 돼? 이거 만약에 k가 0이야? 그럼 어떻게 돼? 그럼 그냥 2x 더하기 1은 0이라고 나오지. 이것도 직선 맞지? x는으로 정리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직선이야. 직선 맞아. 단지 이런 경우는 기울기는 정의하지 않아요. 기울기는 없어. 그래서 뭐 만들면 뭐 얘랑 뭐 이렇게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막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되고 원래는 고칠 거면 y눈으로 고치려면. 그 다음 파란 i도 y눈 얘는 그래도 y눈으로 고치는 게 괜찮네. k 플러스 1x 플러스 k가 되기 때문에 얘의 기울기는 k 플러스 1이네. 됐냐? 따라서 만약에 k가 0인 경우에 막 이런 것도 원래는 다 따져야 되거든. 근데 평행이래잖아. 둘이 같대잖아. 둘이 같다라고 놓고 평행이면 기울기가 같은 거지. 그치? 이러고 풀고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어도 억지로 y눈으로 고쳐서 이렇게 해서 풀어도 물론 돼. 그런데 이제 내신에서는 지금처럼 보면 그러니까 이래도 되지만 아까 요걸로 빠르게 식 쓰면 좀 더 편할 때가 있거든. 요 아래 거 버전으로 지금은 해볼게요. 아래 거 버전으로 하면 식을 바로 쫙쫙 뽑아내면 돼. 평행이라고? 그럼 2분의 요거. 물론 부모 문자 바꿔서 써도 돼. 대신에 2분의 이거 하기로 했으면 여기도 계속 마이너스 k분의 마이너스 1. 일정하게. 평행이니까 이렇게 같아야 되고 여긴 같지 않아야 되지. 1분의 k. 됐냐? 그냥 바로 이렇게 식박 써버리면 좀 더 빠르잖아. 그럼 이제 여기가 일단 여기에 집중해야지. 여기는 이제 이 부분은 둘 다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고쳐주면 되고 이렇게 대각선 곱하기로 등식 바로 뽑아낼 수 있지. 이거가 2구나. 따라서 조금 편하게 계산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내신 대비용으로는 이런 형태를 억지로 문제를 이렇게 쓸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다 알고 계시는 게 좋다라고 말을 한 거야. k 값이 마이너스 2 또는 1이다. 두 개가 나오지. 확인은 해라. k가 만약에 1이면 여기가 1이면 여기도 1이면서 동시에 아예 다 같아져 버리게 되지. 맞아? 그러니까 확인까지 다 해야 돼. k가 1인 경우에 여기 처음에 뒀던 등식에 그대로 집어넣어 보면 k가 1이면 등식이 지금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안 같아야 돼. 근데 같아져. 이게 일치네. 꺼져. 얘가 맞는 거네. 됐냐? 따라서 그렇게 되는 여기 알파 값이 마이너스 2가 되겠네. 자, 그 다음 수직 조건도 써보자.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y눈으로 고치려면 아까처럼 다시 y는 다 고친 다음에 기울기 보고 곱하면 마이너스 1 이래야 되는데 아까 알려준 거 쓰면 아까 알려준 거 뭐였어? a 다시였지. 그게 뭐야? 이거 곱하기 이거 x의 개수의 곱
더하기 마이너스 k 곱하기 이거가 0이다 쓰면 바로 끝이잖아. 시간적으로 좀 이득을 볼 수가 있는 상황들이 충분히 내신 때는 연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둘 다 기억해 주시는 게 좋아요. 따라서 수직인 경우에 값을 베타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되겠네. 빼랍니다. 빼시면 끝. 되냐? 밑에 129번도 식 바로 쓸 수 있겠지. 식만 써볼게. 요놈이랑 수직이라 그랬으니까 x의 개수 둘이 곱한 거 더하기 y 개수 플러스 3이랑 마이너스 2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6이죠 그럼. 그냥 딱 깔끔하게 넘어갈 수 있잖아. 됐지? 됐지? 물론 나중에는 y는으로 했을 때를 더 많이 써요. 얘도 봐봐. 이런 거. 아우, 참, 그지가. 이런 게 이제 의도적으로 붙여놓은 거야. 저거 y는으로 고치려고 저걸 y는으로 바꾸면 계산 그지같이 날라가. 그냥 이런 경우에는 이 버전으로 속 시원하게 푸는 게 내신 때는 더 나을 수 있어. 그래서 내신 때는 둘 다 알아두시고요. 이거는 3년 동안 계속 쓸 거고. 됐지? 순서가 그렇게 돼요. 좋아. 다음 장. 자, 그럼 이제 수직인 기술을 배웠기 때문에 이런 기술들을 잘 써가지고 이제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도 다 다시 돌아가가지고 문제 한번 풀어보자. 내분점 눈에 보이네. 그치? 뭐 벌써 다 까먹은 거 아니지? 일단 첫 번째 봅시다.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수직이고 라고 그랬어. 됐지? 그리고 선분 AB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을 지나는, 그러니까 이 문제 상황이 딱 읽어보고, 이렇게 딱 바로, 내가 해야 될 일이 이거고, 이게 잘 보이면 좋은데, 뭐 만약 잘 안 보인다면, 지금은 우리가 뭐 당장 막 내신 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연습하고 있는 거잖아. 그냥 잠깐 한번 조금씩 좀 이렇게 표현을 해봐. 그러니까 자세히 그리지 않더라도, 내가 이 문제가 이해가 잘 가지 않아. 그랬을 때, 뭔가 어떻게 이해 좀 어떻게든 알아들으려면, 뭐 이렇게 좀 해봐야지. 여기를 지나는 직선의 수직이래. 그 다음 선분 AB를 1대2로 내분한다 그랬으니까 선분 AB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이면 그냥 적당히 1대2니까 요 정도? 됐냐? 즉 문제에서 말하는 직선이 뭔지 알겠어? 다시 두 점 AB를 지나는 직선이 이거란 말이야. 맞지? 여기에 수직이면서 여기에 이렇게 수직인데 근데 수직인데 동시에 여기 내분하는 점 여기를 지나간다 그랬으니까 지금 문제에서 찾으라고 하는 게 요 노란 직선임을 정확하게 이렇게 찾아내야 되는 거지. 됐냐? 그렇지? 다시 한번 말 읽어보자. AB를 지나가는 하얀색 직선이랑은 수직 관계이면서 1대2 내분점을 지나는 요 노란 놈 찾아라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지. 그리지 않고도 해야 될 일이 딱딱 정해지면 하시고 모르면 이렇게 잘 그려가면서 알아내야 돼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손도 고팔짱 끼고 모르겠습니다 하면 그냥 가가지고 됐냐? 뭐 좀 해보면서 막 끄적끄적 대면서 풀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따라서 해야 될 일 하나 해봅시다. 결국 직선을 구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거든. 기울기랑 지나가는 점. 지나가는 점은 내분점 구하면 되지. 1대2 내분점 하자. A, B에니까 A 좌표 먼저 그 다음에 B 좌표 6,4에 1대2 내분점 여기 님들 잘 때 표정 딱 그려놓고 내분점 공식대로 가자. 1 더하기 2분의 이렇게 크로스 더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니까 뭐야? 마이너스 6되네. 빵이네. 다시 y좌표끼리 또 이거 곱하기 이거는 4 더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는 2. 그럼 이거 0이죠. 얘는 3분의 6이니까 2. 0,2가 지나가는 점이네. 이렇게 침착하게 잘 찾고. 0,2가 저 지나가는 점 하나. 그 다음 이제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 필요한 게 우리가 지금 배운 기술이지. 지금 배운 기술, 수직 기술 써야지. 즉 우리가 지금 AB의 좌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알 수 있는 건 이 직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는 상태야. 자, 기울기 구해주자. 여기 써놨네. x 빼기 x분의 y 빼기 y야. 뭐야? 그러니까 9분의 3이네.
즉 기울기가 3분의 1인 거 확인. 그럼 3분의 1이랑 수직인 기울기는 몇이겠어? 마이너스 3이겠지. 됐냐? 왜?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생각을 해서 딱 됐냐? 따라서 이거 두 개로 직선의 방정식 세우면 끝이네. 야 이거 0,2면 y절편이잖아. 이거 그냥 바로 이렇게 써도 되겠네. 됐지? 요거 해볼게. 134번. 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고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식이네. 그러나 직선에서는 요 틀 짜는 거 있지? 딱 이 상황에서 두 그래프의 교점을 지나는 식을 일반화해서 쓰는 방법이 요래 놓고 여기식 여기다 집어넣고 요거식 여기다 집어넣는 방법이 있었는데 직선은 굳이 저러지 않아도 된다 그랬어. 직선은 그냥 교점 구해버려도 되거든. 뒤에 원에서는 이제 쓸만한데 뭐 어차피 이번 기회에 원까지 갈 일은 없을 것 같으니까 그거는 이제 미래의 자네들에게 맡기자. 지금은 연립합시다. 야 빼버리면 바로 y값 나오겠네. 그치? 좌에서 우를 빼면 y는 y-4는 0. 오케이. y좌표 4. y가 4니까 x는 아무데나 여기다 넣을까? 마이너스 1이네요. 따라서 교점 구해버렸음. 마이너스 1,4가 교점이 되겠네. 직선은 교점 구하기가 어렵지 않아서 이렇게 진행하셔도 이렇게 진행하는 게 훨씬 나을 거야. 그치? 자 그럼 마이너스 1,4 지나가는 점 알았고 그 다음 수직 힌트 줬네. 이놈과 수직이래. 그럼 일단 이놈의 기울기부터 확인해야지. 기울기 몇이냐? y는 넘겨보면 2x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2지. 그럼 수직인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 확인되지? 곱해서 마이너스 1이어야 하니까. 따라서 여기를 지나가면서 기울기가 이거인 직선을 지금 말하는 게 마이너스 2분의 1 괄호 열고 x 빼기 x좌표 플러스 y좌표 딱 써주시면 문제에서 말한 직선의 방정식 완성.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8이니까 7. 얘가 여기 지나간다 라고 주어져 있는 거예요. 됐냐? 따라서 이 직선이 점 a, 마이너스 1을 지나간다. y에 마이너스 1, x에 a 집어넣어도 된다는 소리니까 이렇게 식이 나오겠네요. 2분의 1a는 2분의 7 플러스 1. 어차피 2 곱할 거니까 그냥 곱해버립시다. a 값은 9가 되겠네. 됐냐? 자, 그럼 이제 결국 여기 좌표 평면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수학이 그렇지만 결국 수학이라는 건 뭔가 이런 자잘한 기술들을 배운 뒤에 그 기술을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 적절하게 전략을 써서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게 수학이잖아. 이제 이 문제를 풀 준비가 끝났어. 기술은 다 배웠어. A 여기 있고 그림 여기 직선의 식 나와 있고 수직으로 꽂아놓고는 여기 H 좌표 구하래. 지금 배운 기술들을 다 총동원해서 H 구할 수 있냐? 있어. 있겠어? 이제 수학이 이런 거 연습하는 거잖아. 그치? 막 중학교 때처럼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야. 통으로 집어넣고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야. 이거 아니고 알아내 이제. 전략을 구상해봐. 이걸로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가 저 H를 갖다 이렇게 딱 구해야지 하고 전략을 딱 세워지냐? H라는 점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보니까 이 직선의 식은 나와 있어. 그럼 내가 전략을 구할 수 있겠네? 왜냐면 어쨌든 이게 교점으로 봐야 될 것이고 파란색 직선의 방정식도 찾아가지고 여기 교점 좌표 구하면 H 아니야? 교점을 이용해서 저 H를 구하는 전략을 쓸 수가 있지?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제 그 다음 얘 관계식을 찾아야겠구나. 그럼 저 자식이 직선이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은 이 자식의 기울기와 지나가는 점을 구해야 되겠군. 근데 보면 지나가는 점은 하나만 나와 있거든. 난 이것만 구하면 되겠네. 그럼 파란색 직선의 기울기를 어떻게 구하지? 여기가 수직이라 그랬거든. 오늘 배운 수직 기술을 쓰면 되겠네. 요 하얀이가 기울기가 몇이냐? 3y 돼 있으니까 이제 상수함은 필요 없으니까 3y는으로 고치면 마이너스 x 더하기 어쩌고 저쩌고 나올 테니까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네.
그럼 파란 건 기울기 몇이야? 얘랑 곱해서 마이너스 1이어야 된다고 수직이라. 몇이야? 3. 그럼 파란색 직선식을 구했네. y는 기울기 x 빼기 x 짜표 더하기 y 좌표 쓰면 구했네. 이제 뭐 하면 됨? 얘랑 연립하면 되겠네. 하얀색 식이 3y-9는 0. 야, 이거 정리만 좀 하자. 이거 뭐고, 이거? y는 3x 마이너스 슈발 더하기 11이니까 몇이니? 마이너스 7이네. 뜻이 연립하시면 되겠네. 됐냐? 뭐 아무렇게나 y는으로 집어넣던가. 그래서 뭐 잘 계수 맞춰서 가감법으로 빼든가. 뭐 연립은 뭐 계속 하고 있으니 알아서들 잘 하십시오. 지금은 집어넣자. x 더하기 3에 괄호 열고 y 자리 대신에 3x 마이너스 7을 잘 집어넣어 주시고 빼기 9는 0. 자, 이러면 9x에다 1x니까 10x 마이너스 21에 마이너스 9니까 마이너스 30은 0. x값 3. y는 그럼 여기다 넣지 뭐 몇이야? 9 빼기 7? 이네. 따라서 h 좌표 구했다. h 좌표 구했음. 3,2. 따라서 a 곱하기 b가 이제 두 좌표 곱하라는 얘기네. 6이 정답이네. 됐지? 수학이란 이렇게 배운 기술을 이제 잘 활용해서 이렇게 하면서 계산하고 써먹어야 되는 거야. 됐냐? 자, 그 다음 지난 시간에 마지막 타이밍에도 잠깐 보여주긴 했으나 어디 갔니? 이 수직 이등분선도 한번 보자. 그러니까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 구하기 그러면서 수직 이등분선의 직선을 구하는 무슨 공식이 있는 줄로 나중에 막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혀. 공식으로 구하는 게 아닌 그냥 하나씩 구하면 됩니다. 직접. 단 자네들이 수직 이등분의 뜻을 알고 있으면. 알지 않아? 수직 이등분이 뭔 소리야? 이 자식의 뚝배기를 반으로 딱 정확하게 가른 다음에 거기를 갖다 수직으로 쫙 하고 갈라 지나가는 요거가 수직 이등분 선이잖아. 그럼 결국 요 직선의 식을 구하려면 또한 필요한 건 기울기와 점 필요하지. 둘 다 구할 수 있지 않아? 구할 수 있지. 예를 들어 지나가는 점은 어떻게 구하면 돼? 중점일 거 아니야. 중점 구하자. 자, x좌표 더하기 x좌표가 8 나누기 2하면 4 평균 구하듯이 y좌표랑 이거랑 더하면 마이너스 2 나누기 2하면 마이너스 1 박수 3번 친 다음에 이제 기울기 구하러 가야지. 수직인 걸 이용해서 기울기를 구해야 되네. 그럼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건 이 노란색 AB의 기울기를 먼저 구해야지. 자, AB 기울기 구합시다. x좌표 빼기 x좌표 분해 y좌표 빼기 y좌표 빼는 방향 일정하게. 그럼 뭐야? 2분의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2네. 그럼 이거랑 수직인 이 하얀색 기울기는 몇이야? 2분의 1. 됐냐? 이거 두 개로 직선의 식을 세우면 그것이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이 되겠네. 따라서 2분의 1x 몇이냐?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3. 몇 번이니? 2번이 정답이네. 자, 지난 시간에 보여줬던 문제이기도 한데 물론 이 문제는 아니었지만 139번 잘 봐봐. 앞에 좌표 평면 단원에서 했던 문제랑 똑같은 문제인 거 되냐? 삼각형의 세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 구해라. 뭐 구하는 문제야? 외심. 외심 구하는 문제죠. 외심 구하라는 문제지. 외심. 앞에 좌표 평면 단원 버전으로 문제를 말하자면 한 점이랑 지금 점은 3개는 줬거든. 1,0 점은 뭐 그림은 대충 그릴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7,2랑 3,6 야 그래도 그래도 너무했다. 그래도 뭘 이렇게 해도 돼. 그냥 갑자기 그리다가 불편해져서 그래도 저기 X좌표 보고 순서에 맞게 하자. A가 제일 왼쪽에 있겠지.
그 다음 B가 뭐 여기쯤, C가 여기 있겠구나. 그냥 X좌표만이라도 순서에 맞게는 그려줄게. 상관없어, 아무렇게나 해도. 중요한 건 그게 아니죠. 지금 구하라는 게 좌표표면 1단원에선 이렇게 나왔겠지. 한 점으로부터 세 점까지 떨어진 거리가 같은 이 점 빼기 하나를 구하세요. 그래서 이거 막 그때 앞에서는 막 활용 문제로 학교 3개가 있는데 거기랑 떨어진 거리가 같은 도서관 위치 하나 구해라 이런 문제도 있었고, 맞아? 그러니까 그때는 당연히 배운 게 없으니 쓸 수 있는 기술은 이 좌표를 문자로 놓고 PC 길이랑 아무거나 딱씩 세웠지, 그치? PC의 길이, 점과 점 사이의 거리. PC의 길이랑 뭐 아무거나 PA랑 하자. PA랑 길이가 같다. 이렇게 첫 번째씩 하나 세우고. 이거 하나만 세워놓고 선생님 이제 뭐예요? 그러지 마. 이거 문자 A, B 2개 들어갔는데 등식은 하나 찾은 거야. 하나 더 찾아야지. AP랑 BP랑 갑시다. AP의 길이랑 플러스 B제곱. 이거랑 얘랑 길이가 같다라고 이렇게 등식 2개 세워서 푸는 문제 있었어. 이것도 이렇게 얼핏 보면 와, 식 되게 그지같이 생겼네지만 알고 보면 별로 안 복잡해. 왜? 일단 양변에 제곱해서 둘 다 루트 있으니까 제곱해서 뚜껑은 날릴 거고 제곱해서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날려버리고 써도 되긴 하지. 그 다음 잘 보면 이게 절대로 2차식이 안 돼. 왜? 여기 A제곱 여기 A제곱 사라져. 여기 B제곱 B제곱 사라져서 이거 좀만 정리해보면 얘 겨우 1차식이다. 얘도 정리하면 1차식이라 보기와는 다르게 그렇게 계산이 더럽진 않아. 어쨌든 계산은 뭐 좀 하긴 해야 되겠지만, 맞아?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었고, 이제 우리가 직선과 수직 기술을 다 배웠기 때문에 하나 빼고 직선 쪽 기술 다 배웠어. 아직 하나 더 남았는데 하나 빼고 다 배웠어. 그렇다는 얘기는 이 외심의 또 다른 특징이 뭐야? 바로 외심 그리는 게 지금 이거.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도 외심의 특징이잖아. 즉 지금 여기 뭐 수직 이등분선, BC의 수직 이등분선, AC의 수직 이등분선, AB의 수직 이등분선이랑 교점 구한 게 외심이기도 해. 즉 저기 앞에 1단원 문제를 이렇게 구해도 된다 그랬잖아. 그지? 됐냐? 따라서 수직 이등분선 기술로도 외심을 구할 수가 있어. 방금 이 동일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지금 쓰려는 거는 수직 이등분선 기술을 써보도록 하겠어. 즉 여기서 대신 직선 2개를 골라. 수직 이등분선이 3개지만 당연히 2개만 구하면 되지. A를 좀 많이 쓰자. 저게 좀 편해 보이네. 그지? 그러니까 여기 AC의 수직 이등분선 요거 하나 구하도록 하고, 요 파란색 수직 이등분선 요거 하나 구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 이제 얘를 좀 많이 쓰자. 얘가 좀 0이 있어서 계산이 편하잖아. AB의 수직 이등분선 이렇게 2개 구하는 걸로 전략을 바꿔봅시다. 됐지? 됐지? 대신 직선의 숙련도가 좀 있어 주시면 좋아. 자, 저 파란색 수직 이등분선 구할 준비 해봅시다. 자, 아까 침착하게 써. 기울기랑 지나가는 점. 점부터 구하자. 점은 중점 구하면 되죠. 중점. 중점 구하면 자, 뭐야? 3 더하기 1이니까 4야. 2,3이네. 기울기는 AC의 기울기를 먼저 재야지. 이거 기울기를 먼저 재야지. 수직인 걸 써야 되니까. 자, 3 빼기 1분의 6 빼기 0이야. 3 빼기 1분의 6 빼기 0이라 기울기 3 확인. 그럼 파란색 기울기는 수직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분의 1 확인. 이걸로 식 세워주시면 y는 마이너스 3분의 1에 x 빼기 x좌표 플러스 y좌표 됐네. 자, 그 다음 이제 요거 빨간색. 저 빨간색 수직 이등분선 구하러 갑시다. 기울기랑 점 또 침착하게 구해주시고. 지나가는 점은 이제 여기랑 중점 구해야지. AB의 중점 몇이야? 4,1이네. 그 다음 기울기 구하러 갑시다. 기울기를 구하려면 요 직선부터 구해야 되지. 요 자식의 기울기부터 구하자. 7 빼기 1분의 2 빼기 0이라 기울기 왜 3분의 1 괜찮네 나름. 얘가 기울기가 3분의 1이야. 그럼 얘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3. 항상 눈으로 빠르게 곱해서 마이너스 1 검산까지 됐냐?
그럼 이걸로 직선식 세우면 y는 마이너스 3에 x 마이너스 4 플러스 1이네. 즉 이거와 이 식을 연립하시면 푸는 거지. 어차피 연립해야 되니까 지금은 y는 y는이잖아. 바로 갖다 놔버리지 뭐. 이거랑 요거랑 갖다 뭐 전개하고 정리해도 되고 뭐 연립은 자유롭게 하십시오. 됐냐? 요걸 풀어주면 또한 이게 저기 외심좌표 구할 수 있는 방법이야. 됐지? 방법이 이제 두 가지가 된 거야. 뒤에 원의 방정식까지 가면 한 가지가 더 생기는데 원방을 이용하는 방법. 그러나 그거는 뭐 됐죠? 뭐 계산은 자네들이 하십시오. 직선 세 개가 삼각형을 이루지 말아라 그랬으니 잠깐 치워놓고 야 니네들이 생각해봐. 짝대기 세 개 끄어가지고 삼각형 만들지 말래. 어떻게 그려줘야 되냐? 야 선분하고 직선하고 구별해. 선생님 이러면 삼각형 아니잖아요 라고 하면 이건 선분이지 직선이라 그랬잖아. 이렇게 그렸단 얘기는 지금 이건 직선 이게 쫙 이 직선이 이렇게 되는 거야. 네가 이렇게 그렸어도 문제에서 직선이라 말했기 때문에 이거는 무한히 확장되는 끝없는 직선이라고. 얘도 그럼 이게 삼각형이 안 생기냐? 얘네들이 저기 가면 만날 거 아니야. 그럼 삼각형 될 거 아니야. 그치? 가끔 직선과 선분을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 어쨌든 직선 3개 그어서 삼각형 안 되게 하려면 어떻게 그으면 돼? 아, 셋 다 평행? 맞아, 그것도 맞아. 세 직선이 아예 안 만나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평행. 셋 다 나란히 이러면은 그렇지, 삼각형 아니지. 또 요즘 보면 알겠지만 이 상태로 두 개는 평행하고 하나만 엇갈리게 그려도 어차피 삼각형 안 돼. 또 세 직선이 평행은 아닌데 그렇지 한 점에서 지나가게 되면 삼각형 안 돼. 됐냐? 외운다기보다는 이렇게 생각해내면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빠르게 하면 되는 거고. 즉 지금 이 문제에서는 세 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말라 그랬으니까 머릿속에서 이제 딱 후보 이렇게 후보 3개를 생각하시면 되고. 그런데 지금은 자 일단 기울기를 그러니까 확인해 봐야 되겠네. 자 여기 여기 첫 번째 놈 기울기 몇이니?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네. 얘 기울기 몇이니? 몇이야? 1이지. y는 넘겨보면 맞아? 야 이미 두 놈이 기울기가 달라. 이거 불가능. 얘는 일단 불가능. 둘 중 하나 해야 되겠네. 그럼 이제 요 휜둥이 기울기 좀 써볼까? 얘는 기울기가 몇이니? y는으로 정리하면 마이너스 ax니까 얘 기울기가 마이너스 a네. 됐냐? 자, 첫 번째 요 스타일 먼저 갑시다. 이거는 두 개만 기울기가 같아야 되지? 파란색과 노란색은 영영 같을 수 없고 그런 방법은 이렇게 같거나 이렇게 같아야 되겠네. 침착하게 써줍시다. 마이너스 a가 저기 노란색이랑 기울기가 같아서 평행하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a가 파란색이랑 같아서 평행하거나 일단 두 개의 후보 됐냐? 이 경우 끝났지. 그럼 이제 이거 해야지. 이건 어떻게 구할까? 이 그림의 포인트는 한 점에서 만난다잖아. 저 점을 구해야지. 지금 노란색과 파란색은 관계식을 알기 때문에 두 식을 연립해서 교점을 구할 수가 있지. 얘랑 연립해 줍시다. 지금 뭐 생긴 게는 0 해가지고 빼버리면 되겠네. 빼면 3y-3이 0, y가 1, y가 1이면 뭐 여기다 넣을까? x는 마이너스 2, 교점 좌표 찾았다. 그럼 당연한 얘기지만 이거를 얘도 지나가야 되는 거죠. 맞지? 따라서 여기 주어진 직선에 마이너스 2,1을 x랑 y에 각각 집어넣어주면 그때의 a 값이 나오겠네요. 몇이야? a는 2네. 따라서 세 가지가 정답이 되겠네. 뭐 하래? 다 곱하랍니다. 곱하세요. 됐지? 자,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 자, 얘도 뭐 대충 되겠지요.
계산 잘 해봐. 이걸로 그 지나 만난다는 한 점 먼저 연립해서 구할 수 있겠네. 그 점을 얘가 지나간다니까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치? 됐지? 자, 그 다음. 그니까 요거도 보자. 분명히 앞에 좌표평면 문제에도 이런 비슷한 문제가 있었어. 앞에 좌표평면 문제에서는 이런 스타일로 세 점의 좌표를 주더니 앞에 앞단원 좌표평면에서 세 점의 좌표를 주더니 얘 직각삼각형이래. 근데 실은 앞에 좌표평면 단원에서는 뭐 배운 게 없어서 이러면 할 일이 그냥 진짜로 AB 길이, BC 길이, CA 길이 다 구해봐서 피타고라스 정리 써보는 것밖에 할 일이 없었거든. 그러나 이제는 자네들이 수직 조건을 알기 때문에 앞에 단원에서 이렇게 직각삼각형 확인하는 문제도 기울기가 수직이다로 뭔가 빠른 계산을 찾을 수가 있단 말이야. 됐냐? 됐지? 그리고 심지어 지금은 직선만 3개야 그냥. 그러니까 직각삼각형이다 그러니까 다시 1단원처럼 저걸 교점 좌표 구해서 점과 점 사이 거리. 아니 더 편한 기술을 알잖아. 기울기를 확인해 보자고. 이 자식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수학에서 기울기는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나중에 기울기를 세밀화시켜서 나중에 기울기를 세밀하게 봐가지고 예를 들어 야 여기 곡면 보이지? 여기 곡면에 여기 지나가는 순간에 요때 여기 기울기가 뭘까? 이런 거 기울기 놀이하는 게 미분이거든. 기울기는 정말 수학에서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 가장 기본을 배우는 게 직선이고. 됐어? 기울기에 대한 아주 중요한 성질들은 놓치지 말고 잘 알고 계셔. 기울기 3분의 4 됐냐? 얘는 기울기 뭐야? y는으로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a네. 직각삼각형이 되래. 야, 노란색과 파란색은 가망이 없어.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1 절대 아니잖아. 따라서 노란색과 파란색은 이미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뭐 요 정도 되겠네. 기울기가 3분의 4니까 뭐 요 정도 되나봐. 중요한 건 직각삼각형이 되려면 얘만 중요한 거네. 됐냐? 노란색이랑 직각이던가 아니면 파란색이랑 직각이던가 그러면 되는 거야. 즉 얘랑 직각이려면 둘이 곱해서 마이너스 1 이러면 A 값은 4분의 3이겠네. 아니면 얘랑 수직이려면 마이너스 A랑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얘랑 곱하면 지금 마이너스 또 날라가지. 2분의 1A가 마이너스 1이어야 해서 A 값은 마이너스 2가 나오겠네. 이렇게 이제 우리는 직각삼각형이라고 했을 때 수직 성질을 기울기로도 힌트를 써먹을 수가 있어. 됐냐? 자, 서로 다른 세 직선에 의하여, 야, 이거 알아들어? 좌표 평면이 네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저게 뭔 소릴까? 예를 들어 뭐 이런 거 해봐. 직선 위치 관계가 뭐 대단해? 이렇게 직선 3개를 갖다 놓으면 지금 칠판이 몇 조각 나냐? 6조각 나지? 4조각으로 하래. 이건 쉬운 거네. 셋 다 평행이면 4조각이네. 됐냐? 그런 의미입니다. 됐어? 직선이라는 거 잊지 마. 선생님 이렇게 자르면 어떻게 돼요? 직선인데 이게 뭐야? 이렇게가 아니지 실은. 직선이기 때문에 다 연장선으로 생각해야지. 연장선으로 생각해야지. 이렇게 자르게 되면 몇 조각 나냐? 좀 많이 얘? 3조각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조각 나요. 되냐? 이런 게 아니야. 자, 한 점에서 만나면 몇 조각 날까? 직선을 칼질을 3번 할 건데 한 점에서 만나게 이렇게 칼질 3번 하면 이건 몇 조각? 6조각. 맞아? 이런 의미니까 저거 당연히 말 여러 가지로 바꿀 수 있으니까 그걸 보시고 세 직선이 어떻게 있어야 되겠구나 라고 잘 알아보십시오. 4조각으로 나눠지려면 셋 다 평행밖에 없지. 다른 거 더 있어? 없어. 됐냐? 그럼 셋이 기울기가 다 똑같다라고 식 세우란 얘기겠지.
됐냐? 됐지? 계산은 안 합니다. 기울기 잘 써서 해봐. 이제 마지막 남은 기술 하나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요거 하나 남았어요.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그러니까 지금 잠깐 비켜봐.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것들을 한번 쫙 종합해보면 결국 좌표 평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점과 직선 가지고 할 수 있는 모든 짓을 다 배운 거거든. 다 배우는 중이거든. 점 아무렇게나 찍고 직선도 뭐 그냥 대충 막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고 그다음 뭐 이렇게 있고 뭐 이렇게 있고 뭐 이런 상황에 있을 때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술들을 다 배운 거야. 뭐 예를 들어 내가 점과 점 사이에 길이 재야 된다. 그런 거 배운 거고. 그지? 내가 뭐 이 점이랑 이 점이랑 길이 재고 싶다. 그거 배운 거고. 그다음 뭐 예를 들어 이 점과 이 점 사이에 한 2대 1 정도 되는 비율에 있는 이런 점을 구하고 싶다던가 뭐 이런 기술들 배웠고. 맞아? 중점 구하는 기술도 배웠고. 맞아? 이 중에서 점 3개 가지고 삼각형 만들어 가지고 무게중심 찾는 것도 배웠고. 맞아? 됐어? 그리고 또 요 직선에 대한 거, 직선의 식을 구하는 거 다 배웠고. 직선끼리 평행할 때 어떤 기술을 써야 되는, 기술이라고 해야 되냐? 뭘 해야 되는지도 배웠고, 수직일 때 뭔 짓을 해야 되는지도 다 배웠고, 맞아? 이제 남은 하나가 직선끼리, 점끼리가 아니라 직선과 점 콜라보레이션. 예를 들어 이 점과 이 직선이랑 떨어진 거리 재고 싶다던가 이럴 때 이 거리 재는 거 마지막에 남았어. 됐냐? 요 점이랑 요 직선이랑 야 당연히 거리를 재려면 수직으로 꽂아서 거리를 재야지. 됐냐? 이것도 가끔 이상하게 재는 인간들이 있어. 일부러 그림 이렇게 주면 나중에 여기 직선이 하나 쭉 지나가고 X축 위에 점 하나가 이렇게 있을 때 이 파란 점과 하얀색의 거리 재라 그랬는데 갑자기 이렇게 재는 인간들이 있어. 그지? 거리를 재란 얘긴 직선의 최단 거리를 말하는 거니까 수직으로 꽂아가지고 저 파란색 길이를 구하란 얘긴 거야. 됐냐? 됐지?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유도하는 방식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굉장히 복잡해. 이 책엔 나와 있지도 않고 어차피. 그리고 되게 단순해. 이거랑 허공에 있는 점이랑 거리 재고 싶어. 그러면 자, 그래서 일부러 안 지우고 있는데 아까 앞에 이 문제 있었지? 아까 이 문제. 딱 이 문제가 그 공식 유도하는 거라 보면 되거든. 즉 지금 이 문제는 H 좌표만 구하라 그랬으나 만약에 이 문제가 물어본 게 선분 AH의 길이를 물어봤다라고 한다면 그게 바로 이게 점과 직선 사이에 거리 재는 거거든. 이 거리 재는 거거든. 맞아? 실제로 공식 유도 과정이 아까 이 문제 풀 때랑 똑같아. 아까 이 문제 어떻게 풀었지? 직선을 구해야지 그러면서 요거 직선식을 찾으려고 그랬지. 맞아? 그래가지고 여기 주어져 있는 직선이랑 여기 지나가는 직선이랑 수직인 거 이용해서 여기 기울기 구하고 그거 기울기 구한 거로 이거랑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서 노란색이랑 연립해가지고 여기 점을 구했지. 이어지는 계산은 그 점을 구했으면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면 그게 이제 이 뒤의 길이잖아. 맞아? 그러니까 방금 전에 아까 풀어서 이거 H가 아까 몇 나왔지? 3,2였나? 즉 3,2랑 얘랑 거리 재면 그게 바로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될 거야. 맞지? 아까 풀었던 문제잖아. 이 행위를 완전 다 문자로 해놓고 그대로 똑같이 하는 게 점직선 사이의 거리 유도하는 방법이야. 꽤 복잡해. 굳이 보여주진 않을 거고. 됐냐? 그래서 방식은 이런 원리로 구한다 정도는 알고 계십시오. 그리고 어차피 이거는 수학에서 몇 안 되는 정말로 그냥 때려 외워야 되는 공식이 맞기 때문에 결국은 외워줘야 돼요. 결국은 외워줘야 돼. 그래서 저 외우는 방법도 나름 최대한 잘 알려줘 볼 테니까 잘 따라 해봐. 그러니까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잰대잖아. 그러니까 직선이 하나가 이렇게 있을 거야. 이렇게 그릴게. 직선이 하나가 이렇게 있을 거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쓸 때는 유일하게 직선을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직선은 당연히 뭐 이렇게 나와 있을 때가 제일 이쁜 게 맞아. 그런데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쓸 때만큼은 직선을 저 모양으로 바꿔놓고 쓰셔야 돼요. 그 상태로 유도하는 공식이기 때문에. 됐냐? 그래서 직선이 이쁘게 나와 있어도 이렇게 고쳐야 되는 게 딱 요 타이밍이야. 그 다음 지나가는 점이, 거리를 재고 싶은 점이 여기에 이렇게 x1, y1이라고 있다고 칩시다. 됐냐? 그럼 이때 떨어진 거리는 당연히 이렇게 수직으로 꽂았을 때 요 거리를 재야 되는 것이고, 공식 외우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저 거리 D 구하는 방법은 일단 여기는 생으로 잘 외워줘야 돼. 이 분모 부분이 루트 해놓고 이 안에 뭐가 들어가냐 하면 x의 개수와 y의 개수의 제곱의 합이 들어갑니다. a제곱 더하기 b제곱. 됐냐? 여기 윗부분이 일단 첫 번째 절대값 씌우셔야 돼요. 왜냐면 거리라서 절대값 씌워야 되고, 여기를 약간 이렇게 기억하면 좋거든. 저 직선 한쪽으로 몰아놓고 는 0 했을 때 저 왼쪽 부분 있잖아. 얘가 여기에 이 모양이 그대로 들어가거든. 들어가는데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일로 쓱 가가지고 여기 x 잡혀 있지? 그걸 여기다 박아. 여기 y 잡혀 있을 거 아니야? 여기다 박아. 이렇게 교체 한번 싹 해준 다음에 그대로 여기에 들어오는 거. 이런 느낌으로 외워주시면 돼요. 됐냐? 좀 더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3,2라는 점과 얘랑 거리를 재려고 그래. 그러면 그게 뭔 소리냐면 일로 쓱 와가지고 여기 x에다가 3을 넣으라는 얘기야. y에다가 2를 넣어서 그거 그대로 여기에다가 3a 플러스 2b 플러스 c 이런 식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거야. 무슨 느낌인지 알겠지? 됐냐? 그냥 외워야 되는 겁니다. 이건 유도는 유도고 외우는 건 외우는 거야. 이거는. 됐죠? 그래서 점직선 사이 거리 공식은 이런 뉘앙스로 잘 암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계속 써버릇 하면서 연습해야지. 써버릇 해보자. 이러면 이제 좌표 평면에서 점과 직선 두 가지 종류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모든 기술을 다 배운 겁니다. 자, A에서 두 직선까지 떨어진 거리가 같다 그랬으니까 여기 있는 점 하나가 첫 번째 여기 노란색 직선이랑 두 번째 파란색 직선이랑 떨어진 거리가 같대. 자, 그림은 굳이 필요 없으니까 안 그릴게. 공식 써봅시다. 일단 직선을 한쪽으로 몰아놓은 버전으로 잘 써주고, 거리 재고 싶은 점을 잘 이렇게 준비해 놓은 다음에 자, 공식 쓰자. 루트. 뭐가 들어간다고? 개수의 제곱 더하기 제곱이라, 즉 4 더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이겠지. 4 더하기 1. 그 다음 여기 대가리 부분에 절대값 씌워놓고 요게 그대로 들어가는 건데 이제 x에 넣으면서 2a 빼기 3 플러스 1 이렇게 들어가는 거라고. 됐냐? 그 다음 여기 파란색과 떨어진 거리도 식으로 써봅시다. 얘랑 a, 3이랑 또 거리 한번 재봅시다.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1 더하기 4지. 그리고 절대값 씌워놓고 마찬가지로 요 안쪽에 요 부분이 그대로 들어가는데 그대로 x좌표에 x, y좌표에 y 딱 집어넣으면서 계산하면서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야. 그리고 이 문제는 그게 같다라 했으니까 이렇게 등식 세우면 끝이야. 됐냐? 지금은 여기도 루트 오고 여기도 루트 오니까 곱해서 분모는 날려버리면 되고, 분자 쪽 절대값 니네 마음대로 지우지 마. 공수 1에서 절대값 열심히 연습했잖아. 절대값 계속 유지해주면서 절대값 제거하는 기본 방법에 맞게 잘 제거해라. 이렇게 양옆에 붙어있는 거 이런 형태지. 이렇게 붙어있는 거는 실은 그냥 한쪽에 이렇게 빠르게 풀어줄 수 있는 거 기억하지? 따라서 두 개로 잘 나눠서 해줍시다.
얘랑 a 더하기 5랑 같다. 이렇게 하나. 2a-2랑 마이너스 a-5랑 같다. 이렇게 두 개 풀어주면 되겠네. 따라서 a가 7이거나 여기는 몇이냐? 마이너스 1이네요. 두 개 나오네. 양수 구하라니까 지금 이 문제에서는 정답이 7. 됐지? 점직선 거리 공식 잘 연습하면서 한번 쌓아 외워줘라. 뭐 또 까먹겠지만 복구가 될 때 빠르게 복구할 수 있도록. 자, 그 다음 앞에서도 가끔씩 나왔지만 지금 또 나왔으니까 이런 거 나오면 이건 공수 1에서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 그랬어이. 실제로 본 적도 있을 거고 공수 1에서 이렇게 뭔가 1차식, 지금은 직선이죠. 직선이나 1차식이나, 그치?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지나간다. K로 묶는 거 해야 되지, 그치? 야, 그리고 심지어 지금은 K로 묶여 있네. 지금 K로 돼 있네. 좀 우리가 많이 보던 형태로 슬쩍 살짝 모양만 좀 바꿔보면 이 상태로 여기에 x-y 들어가 있고 x 더하기 y-2 들어가 있네. 됐냐? 따라서 항등식 원리지요. 얘가 0이다, 얘가 0이다 해서 일단 K값에 관계없이 지난다는 요 점 A라는 놈부터 구해보도록 합시다. 연립해라. 야, 빨리 하자. 이거 x 빼기 y가 0이기 때문에 x랑 y랑 같겠네. 여기 y에다 x 집어넣자. 2x-2는 0이니까 x값이 1이고 그럼 y값도 1이겠지. 따라서 지나가는 점 1,1 다 구했다. 그럼 이제 얘랑 거리 재라 이거네. 됐지? 1,1이지. 자, 바로 가보자. 얘랑 1,1이랑 거리 재봅시다. 루트 4 더하기 1분의 절대값 그대로 x좌표에 1, y좌표에 그대로 집어넣으면서 그대로 여기 채우면 돼. 그럼 루트 5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5고요. 절대값 마이너스 5면 5죠. 유리화까지 해주면 루트 5겠네. 자, 그러다가 또 147번 풀다 보면 또 갑자기 공수 1의 기습 해볼까? fk의 최대값 구하기라. 아마 이거를 k에 대한 한 문자로 식이 정리가 될 가능성이 딱 보이지. 그러니까 이참수 쪽 최대치에서 또 나올 수도 있어. 근데 일단 할 일이나 하자. 자, 원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야. 다행인 게 거리 잴 대상 하나가 0,0이라서 계산이 그렇게 복잡하진 않을 거고 거리 재야 되니까 이번에는 직선을 얘를 이렇게 고쳐줘야지. 지금 위에 그러니까 문제 보면서 할 일을 잘 해. 여기서 별말 없는데 갑자기 는영 그 항등식처럼 그거 하지 말고 지금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야. 우리는 저 직선이랑 점이랑 거리를 재야 돼. x, y로 이렇게 그냥 직선답게 고쳐주는 작업을 해줘야 돼. 자, 가자. 정리는 빨리 하자잉. x계수 뭐야? 1이랑 2k. 2k 플러스 1x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 y 있는 거 다 여기 3 보이고 여기 ky 보이지? k 더하기 3y라고 써주면 되겠고 상수항은 마이너스 4네. 문자로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당황하지 말고 공식에 그대로 잘 대입해. 얘네 둘이 거리 잴 거야. 거리 잽시다. 루트 x제곱의 개수, x개수의 제곱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이야. 그대로 써줘. 2k 더하기 1 제곱 더하기 k 더하기 3의 제곱이야. 그 다음 분해. 위에는 절대값 씌워놓고 야 근데 원점이라서 봐봐. 그러니까 이게 다 들어오는 거야. 이게 여기에 들어오는 건데 단 어떻게 들어가? x에 0, y에 0이 박히면서 들어가겠지? 그럼 더 날라가잖아. 뭐만 남아? 마이너스 4만 남네. 됐냐? 따라서 절대값 마이너스 4면 숫자 확정이니까 그냥 4가 되겠죠. 라고 했다. 이것이 문제에서 설정한 fk가 되겠네. 됐냐? 자, 이거의 최대값 구하래. 어떻게 하면 돼? 이거의 최대를 구하고 싶으면 지금은 보다시피 분자가 고정이라 여기만 보면 되지. 여기가 어떻게 되면 돼? 가장 작으면 되겠네. 아, 분모가 최소가 돼야 되는구나. 분모가 최소가 돼야 되는구나. 자, 근데 분모에 루트가 씌워져 있기 때문에 저대로 최소값 구한답시고 그래프 그리려고 하면 안 그려지지.
그러니까 이건 앞에서도 잠깐 나왔지만 루트 안에 있는 요 빨간 거 떼와가지고 최소값 구하면 되는 거네. 맞아? 그래서 저 빨간 거를 이렇게 쇽 떼와가지고 저거를 뭐 y는 이라고 합시다. 딱 고쳐주면 이거 최소값 구하기로 문제가 바뀌는 거네. 이러면 이제 이 참수의 최소값 구하기가 되는 거지. 이거 전개해서 정리하면 2차식일 거 아니야. 됐냐? 야, 너네들 숙련도가 이렇게까지 되나? 당연히 안 될라나? 뭐 해보긴 할게. 결국 최소값이잖아. 이거 최고차함계수 양수 K를 제 변수처럼 봐야지, X처럼 봐야지. 이차 함수라 당연히 이렇게 생겼겠지. 범위 없잖아. 그럼 저 자식 최소값은 결국 여기겠지. 그러니까 결국 최소값은 축을 찾으면 돼. 여기가 K가 몇인지 축을 찾으면 되지. 축을 찾을 때 필요한 건 2차항과 1차항만 있으면 되지. 따라서 숙련도가 이렇게까지 되나? 그냥 딱 2차항이 여기 4K제곱, 여기가 1K제곱이라 5K제곱이 2차항일 거고, 1차항은 이거 전개하면 4K 나올 거고, 이거 전개하면 6K 나올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1차항이 플러스 10K거든. 자, 뒤에 건 알 필요 없어. 이것만 보고 축 나와. 축 몇이야? 마이너스 1. 좋아. 됐냐? 축 찾는 거는 헷갈리면 차라리 근계수라도 쓰라 그랬잖아. 두근의 합부터.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이기 때문에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2지. 이 참수에서 축이란 건 자꾸 강조하지만 두 근의 한 가운데를 말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이걸 2로 나눠준 게 축이기도 하다 그랬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1이야. 맞아? 따라서 얘가 최소가 되는 축을 간단하게 이렇게 2차항과 1차항만 뽑아서 찾은 다음에 집어넣어야 되잖아. 집어넣는 건 이 모양에 그대로 넣는 게 편하지. 여기다가 바로 넣어. K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뭐야? 1 더하기 4, 5네. 여기 최소값 5네. 까지 이렇게 숙련도 되냐? 물론 이제 공수원 이참수에서는 이렇게만 나오면 쉬운 거지만 이제 막 범위 잘리고 막 미지수가 축에 있고 이러니까 이제 그랬던 거지. 지금은 이렇게 돼야 돼. 됐어? 뭐 숙련도가 아직 낮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지 뭐. 아직도 이참수의 최대 최소 숙련도가 낮아? 그러면 그 사람은 뭐 다 전개해서 다 그냥 정석대로 해야지 뭐. 다 전개해서 K제곱 플러스 6K 플러스 9 뭐 물론 이렇게 해도 되지 당연히. 그래서 5K제곱 플러스 10K 플러스 10. 자, 완전 중3 때 하던 완전 제곱식 고치는 것까지 뭐 다 해야지 뭐. 응? 이래놓고 또 여기서 완전 제곱식도 못 고치면 그 중학교 3학년으로 내려가서 다시 배우고 오고. 그냥 마이너스 1 넘어가면 플러스 5 뭐 이러고 찾아야 되겠지만 물론 이러고 찾아도 돼. 이게 잘못된 방법은 아니지. 근데 좀 숙련도가 높으면 실은 아까처럼 축이 집어넣어서 계산 빨리 찾을 수 있는 거야. 됐냐? 그리고 지금 결론도 잘 내라. 뭘 구한 거야? 빨간 네모 안에 들어갈 최소값을 구한 거야. 그러니까 최종 결론은 우리 노란색으로 결론을 내야지. 따라서 최대값은 그럼 어떻게 돼? 루트 안에 여기에 최소값을 5라고 찾은 거라 최종 정답은 이게 되겠네. 됐지? 그 다음 장을 보시면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또 있어. 선생님 이제 기술 끝이라며요. 맞아, 끝이야.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뭔가 공식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배운 기술들을 잘 활용하면 그냥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 어떻게 구할까? 평행한 두 직선. 야, 당연한 얘기지만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평행할 때만 존재한다. 응? 야, 얘랑 얘랑 거리가 있어? 저 두 직선이 거리라는 개념이 있냐? 없잖아. 그러나 직선과 직선의 거리를 논하려면 두 직선이 기본적으로 평행이어야 돼. 그랬을 때 요 사이의 간격을 거리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됐냐? 그러나 평행이기 때문에 어디서 거리를 재든 다 길이가 똑같겠지. 그 점을 이용해봐. 거리를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 전략이 뭘까? 하나를 직선 L, 하나를 직선 M이라고 하자. 거리를 재려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야죠. 따라서 거리를 재려면 첫 번째,
두 직선 중에 좀 이뻐 보이는 직선을 하나를 고르세요. 두 번째, 골랐으면 이 직선 위에, 네가 고른 직선 위에 점 하나를 아무거나 찾아. 그러니까 이걸 아무거나 찾으라는 걸 또 모르는, 네 맘대로 x에다 아무거나 하나 넣으라고. 그럼 y는 같이 나올 거 아니야. 아무거나 점 하나를 찾으라고. 뭐 보통 0 많이 넣지. 0, 뭐 됐냐? 무늬가 겹치네. 0, 뭐 이러고 찾으라고. 그럼 네가 찾은 그 점을 네가 아까 처음에 선택하지 않은 직선이랑 점직선 거리를 재면 되는 거라고. 원리 간단하지? 됐냐? 그러다가 또 이제 이거 점 찾아놓고는 갑자기 또 얘랑 둘이 거리 재고 있으면 당연히 0 나와. 직선 위에, 아까 내가 한번 하지 않았나? 직선 위의 점이랑 그 직선이랑 거리 재면 빵이야 그냥. 그래서 따라서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공식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방법적인 걸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직선 하나 있지. 기울기 몇이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네. 그냥 기울기만 지켜서 대충 그어볼게. 한 직선은 이렇게 생겼어. 자, 얘도 지금 보면 기울기는 나와 있죠. 안 나와 있어도 평행이 깔려 있기 때문에 안 나와 있으면 평행을 이용해서 그 미지수를 구해버리고 가야 돼. 됐지? 거리 재래. 직선 하나 골라. 그러니까 점 찾을 직선을 골라야지. 뭐가 좋을 것 같아? 장단점이 있지. 만약에 노란색 위에서 점을 찾게 되면 그 점은 숫자로 다 나올 거고. 그러나 문자가 포함된 직선과 거리를 재야 돼. 두 번째, 점을 여기서 찾게 되면 점이 문자로 나올 거야. 그러나 얘랑 거리 재는 건 좀 나아. 뭐 실은 당연히 크게 다르진 않아. 그게 그거긴 해. 뭐가 더 편해? 점을 어디서 찾을까? 뭐 여기서 찾아볼게. 점을 아는 걸로 찾도록 해봅시다. 자, 그럼 말 그대로 아무거나 찾아. 몇 콤마 몇 할까? 1 넣자고? 그럼 1 콤마 x에 1 들어가면 몇이야? y는 마이너스 1이네. 맞아? 저래도 돼. 근데 이제 0 좀 쓰면 좋지 않냐? 그래서 x에 0 넣어야지 해보면 x에 0을 넣으면 y가 분수가 나와. 아이씨. y가 0이면 어때? 이거 할만하네. 됐냐? 마이너스 1, 0. 그럼 이제 너는 파란 거랑 거리를 재야 되는 거야. 됐냐? 따라서 파란색 직선식 딱 잘 준비해 놓고 내가 찾은 노란색 위에 아무 점 중에 하나 마이너스 1, 0이랑 거리 구하는 식을 쫙 써줍시다. 자, 루트 x계수 제곱 더하기 y계수 제곱 분의 절대값 씌우고 x에 마이너스 1, y에 0 들어가니까 잘 가시고 딱 편하게 썼네. 됐나? 이거를 4루트 5라고 결과를 알려준 거예요. 따라서 이것도 루트 5잖아. 이거 루트 5 이로 넘어가면 루트 5 곱하기 루트 5니까 날라가겠네. 아니, 날라가는 게 아니라 그 뭐야. 루트가 뺏겨지겠네. 5, 4, 20이 되겠네. 그럼 절대값도 마음대로 날려먹지 말고 뿔마로 해가지고 K값 착실하게 잘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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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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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밑에 150번 봐봐. 이런 거를 놓쳐가지고 이상한 짓 하고 있지 말라고. 평행한 두 직선의 거리를 재잖아. 그러니까 냅다 그냥 맞아 직선 하나 골라서 점 찾아야 돼 그러면서 그냥 갑자기 막 직선 찾으려는데 보니까 아씨 둘 다 미지수네. 뭐 나름 머리 좀 써가지고 여기 A 없애버리려고 X에다 0 받고 Y에다가 해가지고 2분의 1 해가지고 얘랑 거리 재고 그 전에 먼저 저짓하기 전에 먼저 할 일이 있잖아. 평행일 거야. 거리를 재라 그랬기 때문에 두 직선이 평행이다. 지금 기울기 쪽에 미지수가 있잖아 지금. 그거부터 해야지. 그리고 직선이 그 몰빵형 형태니까 자 평행식 쓸까? A분의 3이랑 X의 개수의 비율과 Y의 2분의 이거랑 같아야 되지. 그리고 체크사항
상수항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은 달라야 돼. 즉 1 나오면 안 되는 거네. 됐냐? 그래서 이거부터 A부터 구할 수 있는데 A를 구해놓고 거리를 재야지. 그냥 냅다 하면 어떡해.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은 0. 두 개가 나오네요. 둘 중에 가짜가 있을 수도 있으니 끝까지 확인을 잘 해줍시다. 마이너스 2 또는 3이거든. 자, 다시 집어넣어서 확인해. 누가 안 돼, 지금? 누가 안 돼? 이거 안 되지. 3 여기 들어가게 되면 요거 1이야. 1 나오면 안 돼. 여기 등호 안 되잖아. 1 나오면 안 돼. 꺼져. 3이면 그냥 1치인 거라. 맞아?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2. 이거 구하고 문제를 풀어야지. 되냐? 따라서 A 값이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두 직선을 다시 한번 잘 정리해서 최대한 이쁘게 써주시고요. 그러면 3x 마이너스 2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1은 0. 이제는 둘 다 아는 직선이라 진짜 니네 맘대로 하시면 되네. 뭐 고를래? 위에 거? 그래, 그럼 위에 거에서 점 하나 찾아봐. 몇 코마 몇 할까? 근데 지금은 0 써도 어떻게든 분수 나오겠네. 물론 그렇게 분수 끼고 해도 되고 말고 점도 이제 물론 아무거나 대충 찾으면 어쨌든 답은 나와. 뭐 할까? 분수를 안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막 고민해 보시면 분수가 무조건 나와. 그럼 차라리 0이라도 써. 0, 하자. 0, 2분의 1이네. 그러니까 분수를 하면 안 된다는 소리가 아니야. 분수해도 돼. 더 편한 게 있으면 하고 아니면 0이라도 하나 쓰는 게 낫지. 그럼 얘랑 거리 재면 되는 거야. 됐지? 거리 한번 재봅시다. x제곱 더하기 x의 개수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지. 루트. 그 다음 절대값 씌워서 x에는 0 들어가니까 날아갈 거고 y에는 2분의 1 집어넣으면 2분의 3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 뭐 계산 한번 잘 해주면 되지 뭐. 자, 밑에는 루트 18. 위에는 저거 절대값까지 뺏기면 2분의 5가 되겠네. 자, 이거 루트 18이면 3루트 2죠. 2분의 5. 자, 이거 번분수 푸는 거 기억하고 있지? 이렇게 해주면 좋죠. 6루트 2분의 5. 유리화까지 시켜주자 12분의 5 루트 2가 되겠네. 뭐 이럴 수도 있지 뭐. 됐지? 분수 푸는 거 뭐 벌써 까먹었어? 이렇게 분수로 케이크 사 있는 거 푸는 거 벌써 까먹었어? 이거지. 되냐? 자, 그럼 또 지금 배운 기술들을 다 활용해서 이거 해결해봐. 이거 해결할 전략 세워봐. 넓이 알려준 건 보통 이제 한 변의 길이 쓰면 좋죠. 한 변의 길이가 5. 이게 다 5. CD의 X절, 직선 CD의 X절편 지금 뭘 구하라는 거야? 직선 CD? 직선 CD면 이거잖아. 즉 이거의 X절편을 구하려면 직선식을 찾아야 되겠네. 맞지? 즉 해야 될 일은 적당히 지금 딱 뽀록이 다 났지. 저 직선식 찾아야 돼. 전략 좀 세워볼래? 어떻게 할래? 직선을 구하기 위해 필요한 게 원래는 기울기와 점인 거. 지나가는 점 찾긴 되게 애매하지만 지금 기울기는 구할 수 있지 않냐? 야, 지금 다들 저기 B좌표는 지금 딱 찾아놨어? B좌표 구해지지. 왜? 여기 3이라며. 이거 5잖아. 이거 피타고라스 가장 유명한 피타고라스 그거 아니야? 3, 4, 5잖아. 이거지? 여기 아랫변 길이 4란 말이야. 따라서 지금 여기 점의 좌표는 4,0로 발견돼 있는 상태야. 그리고 이 점 3이라 써있지만 0,3이지 정확한 버전으로는. 그럼 정사각형이니까 당연히 요 기울기랑 요 기울기 평행일 거 아니야. 이거 기울기 재면 제 노란색 기울기도 나오네. 기울기 몇이냐? 그냥 그림적인 직관으로 가도 되네. 마이너스 4분의 플러스 3. 됐냐? 뭐 빼기 해도 되고. 따라서 노란색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3까지 됐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계속 이제 섞이는 거야. 점을 구할 수 있으면 구해서 가면 돼. 근데 지금은 이 노란색 위에 점을 구하는 게 쉽지가 않지. 구할 거면 유력 후보가 이런 점이나 이런 점을 구해야 될 건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힌트는 이런 길이들을 알고 있어. 다시 말해 이 길이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알고 있다고 생각해 주셔야 되겠지. 됐냐? 그러면 그러니까 봐봐. 직선도 그때그때 다른 거야. 아니 선생님 그럼 점을 모르네요? 그렇지. 그러면 점을 모르니까 점을 미지수로 둔 다음에 직선식을 공식에 의거하여 완벽하게 딱 이렇게 세우면 되겠네요? 맞아? 지금 이 문제에서 이 방법이 맞아? 아니지. 뭐하러 미지수를 두 개나 잡고 직선식을 세워? 기울기를 하나만 아는 상태에서 지금 상황, 점을 내가 특정하게 구할 수 없는 상황에 기울기만 알고 있을 때는 원래 직선식 이렇게 잡는 게 더 편하잖아. 미지수도 하나밖에 없고. 그냥 그때 맞는 방법을 적절하게 써야지. 됐냐? 이러면 미지수 하나네? 미지수가 하나기 때문에 우리는 등식을 하나만 찾으면 되지? 힌트가 하나만 있으면 되네? 하나 알고 있는 힌트가 뭐야? 5. 이 길이가 5인 거. 심지어 B도 찾았기 때문에 얘랑 거리 재도 돼. 0,3이랑 떨어진 거리가 5다. 아니면 4, 이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쓰면 되겠네. 됐어? 따라서 얘랑 뭐 아무거나 하자. 뭐 할까? 0,3 합시다. 얘랑 0,3이랑 거리가 5다라고 등식 하나 세우면 끝나지. 대신에 직선 지금 이렇게 세워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굳이 분수로 두고 계산하다가 괜히 틀리지 마시고, 물론 계산 안 틀리면 나와 이러면 이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쓰면 a제곱 이러면서 루트 안에 막 16분의 9 더하기 이렇게 들어가. 고치고 해. 양변에 4 한번 싹 돌려줘라. 얘랑 0,3이랑 거리 재서 5 하면 되겠네. 자, 거리 잽시다. 9 더하기 16 25잖아 이거. 어쨌든 x좌표에 0 집어넣으면 꺼지시고 y좌표에 3 집어넣으면 12-4k. 이것이 5다 이렇게 나오겠네. 자, 그럼 여기 밑에 있는 거 루트 25라서 이거 5지. 양변에 5 곱해서 넘기면 여기 25. 다시 봐. 여기가 25가 되겠네. 됐냐? 그러면 이것도 결론을 잘 내야 돼. 잘 봐. 절대값 있잖아. 당연히 4k-10이라고 바꿔 씁시다. 그리고 이 짝에 뿔마 25 하면 되지. 자, 이러면 이제 k 값이 뭐뭐 나오냐? 자, 25인 경우에 넘어가면 37이라 4분의 37이야 하나는. 또 다른 하나는 뭐냐? 마이너스 25라 치면 플러스 12가 되니까 마이너스 13인가? 마이너스 4분의 13 이렇게 두 개 나오거든. 둘 중에 뭐가 답일까? 뭐가 답이야? 아니면 둘 다 답이야? 아니면 뭐야? 아니 그림을 봐. 이거지. 왜? 지금 K의 역할이 뭐냐? 직선에서 요 자리에 있는 애야. 요 자리 이거 Y축 교점이잖아. 근데 우리가 구하는 직선이 딱 봐도 저기 Y축과 만나는 지점 양수 아니냐? 얘지. 됐어? 그 다음 또 그럼 보너스 퀴즈. 이건 대체 정체가 뭘까?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그냥 의미 없는 그런 애인가? 쟤는 정체가 뭐게? 우리가 뭐 했어?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3인 직선과 저 0,3이랑 떨어진 거리가 5다라고 했지? 얘의 정체는? 얘랑 떨어진 거리가 5인 반대편에 있는 노란색과 평행한 요놈. 이게 실은 쟤야. 됐어? 그치? 뭐 필요에 따라 쟤도 구해야 되면 이렇게 딱 뽑아내서 구해야 되는 거지. 그치? 물론 지금은 이 문제에서 원하는 건 얘고요. 따라서 K가 4분의 37.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X절편 구하라 그랬으니까 Y에 0 해놓고 X 구하시면 되겠네. 3분의 37이네. 되냐? 온유야, 그거 100이 아니라니까? 어? 뒤에 가서 서. 자, 다음 장. 자, 여기는 원래는 앞에서는 안 했지만 여기 유형 16번 같은 경우는 이건 마찬가지로 공수원에서도 공수원과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꼭 해봐야 되는 문제라서 합니다. 근데 이제 공수원에서 뭐 이런 문제 풀어봤던 기억 있잖아.
그 절대값 붙은 그래프인가 그쪽 단원에서 이차함수에 절대값 붙어 있는 거 그런 거 풀 때 뭐 그냥 대충 느낌만 막 절대값 붙은 이차함수 그래프 막 그런 거 문제 풀 때 막 이차함수에 절대값 붙어 있었어. 그래서 걔를 막 그렸더니 막 이렇게 생기고 막 이래 생긴 다음에 얘랑 얘랑 막 교점이 뭐 3개인 영역 구해라 이런 문제 풀어본 적 있지. 이렇게도 있었고 그 다음 기울기가 있는 직선 가지고 이렇게도 해봤어. 맞아? 그 다음 이거는 자네들은 해본 적이 없겠지만 터프 쪽인가 문제가 있긴 있는데 점을 고정해 놓고 동일한 행위 하는 경우도 있거든. 5,0을 지나는 직선이랑 대신 기울기를 모르겠지. 노란색 식이랑 만나는 노란색 그래프랑 만나는 교점 따지는 거. 그럼 이제 이렇게 따지는 걸 거란 말이야. 됐냐? 여기가 빵개 2개. 야, 몇 개? 안 보이겠지? 상상을 해, 그러니까. 아씨, 망했잖아. 아이씨. 이렇게 되면 몇 개야? 이건 당연히 누구나 보겠지. 4개. 다시. 조금 들었어. 몇 개? 4개야. 여기가 안 보여? 안 보여. 상상해. 저기가 따당 2번인 거를. 됐냐? 뭐 하여간 이거 2차 함수에서도 이런 거 봐. 이러면서 4개. 자, 이러면 3개. 만약에 이걸 구해야 되면 얘랑 파란 거랑 요거랑 접하는 거네. 그냥 접하니까 연립해서 판별식 0 막 이러고 풀잖아. 맞아? 이거보다 쉬운 거야. 왜? 여기는 둘 다 직선이거든. 직선과 직선 가지고 이 짓 하는 거면 이거에 비하면 오히려 공수 원 쪽보다는 여기가 더 쉽지. 됐냐? 그래서 해보려는 거야. 대신 이것도 알아보지. 야, 이제는 알아볼 때 되지 않았어? 이렇게 생겨먹은 직선 있으면 일단 의심해야지. 너 어디 지나지? 이러면서. 불어. 어디 지나? 너 지나는 기지가 어디야? 이러면서 협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너 어디 지나가? 이러면서. y는으로 정리해보면 mx-4m 플러스 3. m으로 묶어보면 항등식처럼 생각을 해서 얘가 0이 될 때 m에다가 뭘 집어넣던 성립하는 뭐가 나오지? 즉 x좌표가 4일 때 여기는 사라지면서 y는 3으로 고정되네. 4,3 지나는 직선. 또는 이거 그 직선식 세우는 공식 그 자체잖아. 이제 뭐 여러 가지 생각해도 돼. 기울기가 m이고 지나가는 점이 4,3일 때 공식 쓰면 나오는 모양이기도 하네. 다양하게 해석해도 돼. 상등식처럼 생각해도 되고. 됐냐? 저런 직선을 지나가는 점을 알려주는 이런 직선, 이거는 공수 1에서도 충분히 씁니다. 하여간 이런 거 잘 알아봐야 돼. 그러려고 지금 직선 열심히 하고 있는 거지. 따라서 이 자식은 지금 4,3 지나는 직선이야. 자, 그럼 이제 보자. 두 직선이 1사분면에서 만나래. 그러니까 이거는 이 문제는 그림을 잘 그려야 되겠지. 이 문제는 대충 그리면 안 되지. 이 문제는 잘 그려서 처리해 보도록 하자. 자, 이 직선 빠르게 고쳐볼까? 그리기 좋게 고쳐주자. y는으로 고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2.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y좌편이 2인 직선이니까 뭐 요렇게 그려줄까? 됐지? 기울기가 자 y좌편 여기가 2. 여기도 이겠네. 됐냐? 그 다음 저 노란 직선이 4,3을 지나간대잖아. 4,3 그러니까 확실한 거 이렇게 바깥쪽에 뭐 이런 데 어딘가 있을 거야. 자, 이차함수랑 아까 그 보여줘 이차함수 가지고 하는 거랑 비교해봐라. 난이도 어떤지. 만나라는 거 아니야. 1사분면에서 만나라. 그지? 여기지 여기지? 이차함수에도 있었잖아. 이렇게 문제에서 원하는 조건에 해당하는 그림이 이렇게 여러 개가 나올 때는 내가 경계선을 찾으라 그랬어. 시작과 끝. 여기 지날 때랑 여기 지날 때 이 2개 찾아줘야 되겠네. 왜? 그 둘의
사이에 해당하니까. 됐냐? 그래서 경계선 값을 찾아줘야지. 자, 그리고 계속 생각해. 아이고, 안 고쳐놨네. 지웠구나. y는으로 정리하면 얘가 이제 아까 전에 m의 x 빼기 4 더하기 3 이렇게 생겼지.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m의 범위를 구하래. 근데 m의 역할이 뭐야 지금? 노란색 직선의 기울기거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기울기의 범위를 구해야 돼. 따라서 요 두 직선을 굳이 직선의 방정식 전체를 완성할 필요가 없다. 기울기만 알면 되잖아. 따라서 자 한번 쫙 써봅시다. 여기 좌표는 자 순서상으로 제대로 써보면 2,0이고 여기 좌표는 0,2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기울기입니다. 기울기만 구하도록 하자. 자, 이 직선 기울기부터. 이 직선은 기울기가 몇이야? 4 빼기 2분의 3 빼기 뻥 몇이야? 2분의 3. 그 다음 요놈 기울기 잽시다. 요 직선의 기울기 잽시다. 얘 기울기는 몇이야? 4 빼기 0분의 3 빼기 2니까 4분의 1. 자, 이제 답 잘 써라. 그러니까 지금 수직선에 잠깐 표현해 볼게. 수직선에 표현해 보면 누가 더 커? 이 당연히 여기 더 크지. 수직선에 잠깐만 표현해 보면 여기가 이제 4분의 1이고 여기가 2분의 3이거든. 정답이 과연 요 사이 영역이 정답일까? 아니면 여기 양옆에가 정답일까? 뭘까? 이건 기울기 보는 법을 알아야지. 야, 이거 부호 테스트부터 이거 기울기 양수야, 음수야? 잠깐만, 나 거꾸로 보니 헷갈리네. 이거 기울기 양수야, 음수야? 음수. 이거 기울기 뭐야? 양수. 자, 잘 봐. 이거 기울기 커졌어, 작아졌어? 다시. 이거 기울기 커졌어, 작아졌어? 내가 이때 보는 거 알려줬잖아. 내가 지금 여기서 기울기 변하고 있을 때 너네 시선은 지금 어디만 보고 있어야 돼? 여기 보고 있어야지. 오른쪽 끝에. 여기 보고 있어야 저기만 봐야지. 작아졌어? 커졌어? 작아졌어? 양수, 음수 다 포함해서 그냥 이게 지금 기울기가 커지고 있는 거야. 여기만 보는 거야. 여기서 이제 일자로 쓴 건 기울기가 정이 안 되고 다시 이렇게 돌아가서 이제 이렇게 보고 있으면 너는 즉시 다시 시선을 여기로 가야지. 여기 봐야지. 여기.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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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아진다, 작아진다, 작아진다. 답, 빨간색 쪽이 정답이야? 파란색 쪽이 정답이야? 기울기가 4분의 1인 게 얘잖아. 이 상태에서 만족하는 영역이 되려면 일로 들어가야 돼서 얘가 이렇게 들어와야 되거든? 맞지? 이렇게 들어와야 되잖아. 이렇게 야, 이거 지금 기울기 커졌어, 작아졌어? 커져, 작아져, 이거 지금? 그래, 4분의 1에서 시작해서 지금까지 여기에 시선 뺏기면 안 돼. 지금 여기 보고 있어야 돼. 얘가 문제에서 원하는 그림이 되려면 직선이 이렇게 돌아야 돼. 기울기 커진 거야. 맞지? 그러니까 4분의 1보다 커져야 되고 2분의 3보다 작아야 돼서 빨간색 쪽이 정답이야. 이렇게 써야지. 얘 입장에서 보면 여기에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지금 여기에 시선 뺏기면 안 돼. 저기 오른쪽 끝에 봐야지. 이건 기울기가 작아지는 거야. 됐냐? 공수 1에서 기울기 개념 갖다 틀리기만 해봐. 됐어? 그래서 이 부분은 그걸 연습하기 아주 좋은 부분이라 굳이 이렇게 풀어봤으니까 요 158번까지도 잘 해서 그러니까 야 이제 뭐 이런 거 이제 눈에 잘 들어오지? 딱 불러봐. 제 몇 콤마 몇 지나는 직선이냐? 맞네. 됐냐?
따라서 저 노란색 직선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을 지나가는 직선이라 뭐 여기쯤 지나가나 보네. 그럼 또 이 문제 뭐 하라는 거야? 얘랑 직선, 야씨. 그러니까 또 이제 이 문제 뭐 하라는 거야? 여기 저 직선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을 확정으로 지나가는 직선에서 기울기만 바뀌는 중이니까 이거 만나게 해라 이거네. 됐냐? 시작과 끝을 찾아야지. 언제가 시작이야? 여기 3,1 지나가는 직선 기울기 구해야 되겠지? 그 다음 여기까지네. 아니 이차함수 할 때랑 비교해봐라. 이게 오히려 더 쉬워. 그지? 그리고 이제 너네들은 공수원 돌아가면 2차식이랑 직선 가지고 요런 짓 할 때 실수 없이 잘 찾아야 될 거고. 기울기에 장난 쳐놨나? Y는으로 고쳐봐서 K로 묶어보면 장난은 안 쳐놨네. 지금은 기울기가 그냥 K지고 이제 나중에 시험 때 가면 일부러 마이너스 K 잡히게 해가지고 부호 한 번 더 바꿔야 되고 그런 장난도 치기 때문에 그런 거 조심하시고 지금은 아니지요. 됐냐? 30까지만 그 이 뒤에 있는 서술형 문제 그 다음에 뭐 실력업 거까지는 당연히 안 해도 됩니다.